염기의 성질 자체를 얘기할 거고요. 그리고 산과 염기의 정의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산의 세기, 그리고 그 pH라고 하는 개념. 역시 이제 중고등학교 때 다 다루던 내용이에요. 이 정도면 공통과학 시간도 다 다루던 내용이고요. 14단원의 네 번째는 이제 센산 용액의 pH를 계산하는 방법, 그 다음에 약산 용액의 pH를 계산하는 방법, 두 가지를 이제 각각 또 소개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염기에 대해서도 또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염기 중에서 이제 다양성자산 해가지고 산 중에서 이제 두 개 이상의 H 플러스 이온을 내줄 수 있는 그런 산들을 이제 다양성자산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요. 그것들에 대해서 성질을 얘기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염의 산염기 성질 이런 것들 다루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으로는 산염기 성질에 미치는 구조의 영향, 그래서 분자 구조에 따라서 산염기 세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느냐, 이제 그 부분을 설명할 거고요. 그 다음에 산화물의 산염기 성질, 그 다음에 루이스의 산염기 모형이 나오겠고요. 여기서 그러니까 산의 정의를 여기에서 루이스 산염기 개념만 따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산염기 문제풀이를 위한 전략 이렇게 되어 있네요. 워낙에 산염기 문제들이 좀 복잡한 것들이 많아서 문제풀이에 관련된 전략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산과 염기의 성질, 연기라고 되어 있네요. 이거 또 오타가 있네요. 염기. 자, 여기에서는 지금 두 가지 이론이 정의가 나와 있는데요. 이건 산과 염기의 정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정의인데 첫 번째가 아레니우스라는 사람이 산과 염기를 정의 내린 그 정의부터 먼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수용액에서라는 단서가 꼭 붙어야 돼요. 수용액. 아레니우스 산염기는 수용액이라는 단서가 꼭 붙게 되고요. 이 염기도 마찬가지로 수용액이라고 하는 단서가 붙어야 됩니다.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은 수용액에서 수소 이온을 내주고, 염기는 수용액에서, 이게 여기로 포함돼야 되겠네요. 수산화 이온을 낸다. 그래서 H 플러스가 산이고 H 마이너스가 염기다 라는 의미로 이렇게 적용을 시키는 것이 바로 아레니우스 산염기 개념입니다. 가장 좁은 의미의 산염기라고 보시면 돼요. 좁은 의미.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수용액에서만 적용이 된대요. 수용액이 아닌 다른 용액에서는 뭐 이런 산과 염기의 정의가 정확하게 딱 맞아 떨어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수용액, 물을 용매로 했을 때만 이 정의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단지 한 가지 종류의 염기에 대해서만, 염기의 종류가 요거 한 가지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그런 단점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좁은 의미, 가장 좁은 의미의 산염기 정의가 바로 아레니우스 산염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첫 번째 아레니우스는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두 번째는 브랜스테드 로리의 산염기 이게 나오는데 이거보다는 조금 넓은 의미가 됐겠죠. 그래서 이거는 용매와 무관하다 라고 보시면 돼요. 용매와 상관없이 산은 양성자 주계, 여기서 양성자라고 하는 게 바로 H 플러스 이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염기는 OH-가 아니라 어떤 종류건 간에 H 플러스를 받아들이는 물질, 그러니까 주계와 밭계로 구분하는 것이 바로 이 브랜스테드 로리 산염기 정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죠. 그래서 일단 용매랑 상관없이 어떤 상태이건 H 플러스를 주면은 산이고 H 플러스를 받아들이면은 염기다. 이렇게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뭐 밑에 예시가 하나 나왔네요. 물 분자하고 염산 분자 하나하고 만나서 H 플러스 하나가 물 분자에 가서 딱 가서 붙어버리니까 이렇게 H3O 플러스라고 하는 하이드로늄 이온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여기 Cl 마이너스 하나가 따로 음이온을 형성했네요. 그러니까 따라서 여기서 얘가 염기로 작용해서 H 플러스를 받아들인 거예요. 물이 염기로 작용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HCl이 H 플러스를 내줬으니까 산으로 작용했다라고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산이 물에 녹을 때는 물이 항상 염기가 되는 거고요. 이때 H 플러스 내주는 게 산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때 제일 중요한 것이 여기에서 이렇게 산과 염기, 또 염기와 산,
이렇게 짝을 지어서 놨기 때문에 여기에서 짝산이라는 개념하고 짝염기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어떤 산, 이렇게 얘기하면 산은 H 플러스를 주는 물질이죠. 주게. 자, 그렇게 해서 이걸 받아들인 게 있으면요. H 플러스와 결합한 어떤 물질, 그 어떤 물질. 여기서 나오면 이제 H3O 플러스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HA하고 만약에 B라는 물질하고 만났을 때 A-가 되고 HB 플러스가 이렇게 만들어진다라고 한다면은 이게 정반응에서는 여기서는 H 플러스가 나오니까 이게 산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역반응일 때는 H 플러스가 나올 수 있는 게 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얘가 산이에요. 역반응에서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전자쌍을 여기 H 플러스가 이렇게 딱 받아들여 가지고 이렇게 붙게 되니까 여기선 얘가 염기다. 이렇게 H 플러스를 받아들이니까 염기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음전할 때였으니까 H 플러스가 가서 붙기 쉽죠. 여기서도 염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반응물에 있던 HA가 산으로 작용했다면은 그것과 짝염기 관계에 있는 거, 이걸 짝염기라고 부르게 됩니다. 짝염기 관계에 있는 거를 이렇게 산과 연관지어서 부르게 될 때 짝염기. 그다음에 여기에 염기하고 이렇게 역반응 관계에선 얘가 짝산이 되겠죠. 따라서 그래서 짝염기와 짝산 관계를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브랜스테드-로리 개념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여기 설명되어 있는 것처럼 만약에 H2O가 A-보다 더 센 염기라고 한다면 얘가 H 플러스를 더 잘 받아들인다면은 이 반응은 이렇게 가서 정반응 쪽으로 치우쳐 있을 것이고요. 만약에 거꾸로 H2O가 여기에는 A-보다 더 약염기라고 한다면 얘가 H 플러스를 더 잘 받아들이겠죠. 그럼 이거는 역반응 쪽으로 강하게 치우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는 일단 H2O가 A-보다 더 센 염기라고 가정했을 때 녹아있는 대부분의 산은 이온 형태로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H 플러스가 다 떨어져 나와서 여기에 붙어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밑에 있는 값은 매우 작고요. 위에 있는 값은 아주 커지겠죠. 그랬을 때 여기 보시다시피 H3O 플러스나 H 플러스나 같은 농도니까 이렇게 바꿔서 쓸 수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고요. 이때 여기에서 H2O는 거의 없을 테니까 H2O 이 H2O는 거의 없을 테니까 빼서 그냥 이렇게 설명하면 근데 사실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평형이니까요. 평형 반응식으로 K 값을 나타내면은 평형상수 값을 나타내면 원래는 HA 곱하기 H2O 농도 이렇게 넣어주시고 위에다가 H3O 플러스 농도 곱하기 A 마이너스 이렇게 넣어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 H2O라는 게 용매잖아요. 그 자체가. 용매 같은 경우에는 뭐 이거 자체가 농도 값을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죠. 이게 용질이자 용매니까 이거는 그냥 항상 상수 값일 거예요. 상수. 왜냐하면 일정한 용매 안에 들어있는 용질의 양인데 그 용매 자체가 용질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몰수 개념 자체가 없고 그냥 물 분자 자체의 특징이 돼버리니까 이건 상수로 나타낼 수가 있고요. 이 상수 값을 여기다가 상수항으로 다 한꺼번에 몰아버린 거 그게 바로 KA 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KA는 그래서 분모에 HA라고 하는 거에 농도 하나만 남게 되고 위에 H3O 플러스와 A-의 농도만 남게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쓰는 것이 평형상수 중에서 산이 얼마만큼 이 산 하나가 얼마만큼 H 플러스하고 A-로 해리가 되느냐 하는 의미로 그런 척도로 쓴다. 그래서 이거를 산해리상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평형상수랑 약간 유사한 개념이다 라고 생각하셔도 뭐 크게 지장은 없겠죠. 아무튼 산의 성질을 나타내는 상수, 그게 바로 산해리상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 앞에 이걸 유도하는 과정 H2O가 상수다 뭐 이런 얘기는 여기 싹 빠져 있네요. 자, 아무튼 브랜스테드-로리 모형은 수용액에만 한정되지 않고 기체 상태의 반응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여기선 수용액뿐만 아니라 기체 상태까지도 적용할 수 있다. 그 얘기는 거의 모든 용매에 다 적용을 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OH- 같은 게 없어도 염기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지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아주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질소에 있는 비공유 전자쌍에 H 플러스가 가서 붙어버리면은 이런 식으로 NH4 플러스라고 하는 암모늄 이온이 만들어지겠죠. 암모늄 이온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Cl 마이너스 여기 하나 만들어질 테니까 여기서 얘가 염기로 작용하고 이게 산으로 작용했구나. 이건 또 여기서는 얘가 짝산이 되는 거죠. 짝산. 그 다음에 여기가 짝염기가 되는 거고요. 짝염기.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예제에서 산해리 반응들 요걸 쓰라고 되어 있는데, 뭐 각각의 산에 대하여 간단한 해리식 물을 제외하고 써봐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뭐 너무 쉽네요 이거는. 그러니까 결국 이런 걸 쓰란 얘기죠. HCl이 H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로 해리 된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요. 이게 다 수용액 상태로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고, 아세트산의 경우는 화학식이 좀 이상하죠. 보통 아세트산은 CH3CO2H 이렇게 많이 쓰는데 여기 좀 이상하게 써놨어요. 아무튼 이렇게 쓰는데 여기에서 CH3CO2- 하고요. H 플러스로 해리가 되는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될 거고, 암모늄 이온 같은 경우에는 NH4 플러스가 NH3와 함께 H 플러스 하나가 떨어져 나오는 이런 식으로 해리식을 써주면 될 것 같고요. 아닐리늄 이온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C6에 H5 NH3 플러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C6에 H5 NH2가 되고 H 플러스 하나가 떨어져 나오는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겠네요. 후화된 알루미늄 3가 이온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은 AlH2O6 3 플러스 뭐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는 되게 복잡하게 보이지만 반응식을 쓸 때는 어렵진 않습니다. 이거는 AlH2O6에 이 전체가 플러스 3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여기서는 H 플러스 하나만 떼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Al 써주시고 H2O 중에서 하나가 H 플러스가 떨어지면 H2O 하나는 없어지지만 5개는 남아 있을 거예요. 이런 상태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E 플러스로 변하겠죠. 플러스 하나가 이렇게 떨어질 테니까요. 여기에 이제 OH 하나가 이렇게 하나 남아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OH 하나가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뭐 이거를 안에다가 써주셔도 상관없고요. 여기는 그렇게 썼네요. Al하고 H2O를 5개 남겨놓고 그 중에 6개 중에서 하나가 OH로 변했다. 그리고 E 플러스로 변한 거다. 이런 것만 정확하게 써주시면 돼요. 이 안에 있는 H는 요거밖에 없기 때문에 물 분자에 붙어 있는 H밖에 없기 때문에 그 중에서 하나 뜯어내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기 지금 제가 써놓은 거랑 거의 똑같이 다 변화가 됐죠. 뭐 이런 식으로 산해리식 쓸 수 있다 라는 정도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HA가 H2O를 만나서 H3O 플러스와 A-로 될 때 센 산은 평형이 매우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는 산이다. 한마디로 이렇게 HA 상태로 붙어 있는 상태보다 떨어져 있는 A-로 떨어져 있는 상태가 더 강한 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을 때, 평형 상태에서 이 농도가 매우 높고 이 농도들은 매우 낮을 때 그게 바로 센 산이다. 다시 말해서 KA 값이 클수록 센 산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앞에 산해리 상수식 소개해 드렸었어요. 약한 산의 경우는 뭐 반대죠. 이런 종류로 존재할 확률이 월등하게 높고 이런 얘들은 농도가 낮은 평형이 왼쪽으로 치우쳐 있을 때죠. 그거는 뭐 KA 값이 작을수록 약산이다. 이렇게 구분을 해 놓으셔도 크게 상관은 없겠네요. 그래서 대부분의 산이 약산일 경우에 평형 상태에서 H가 붙어 있는 상태로 존재하게 되니까 이런 것들을 약산이라고 부르자 그 얘기죠. 그래서 HA를 물에다가 딱 넣어주면 H 플러스하고 A-를 완전히 이렇게 쫙 나누어지는 거, 이게 센 산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요거는 HB라는 녀석인데 물에다 넣어봐야 HB로 거의 대부분 존재하고
H 플러스 조금하고 B 마이너스가 아주 조금 나오는 이런 것들이 약산의 형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산의 세기 해가지고 센 산은 양성자에 대한 친화력이 약한 짝염기, 약한 염기를 내놓는다 이렇게 말이 써 있는데요. 요거는 결국 여기 이 단원에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짝산과 짝염기의 관계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이 그림이 잘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아주 센 산의 짝염기는 그 짝염기는 매우 약한 산이 되는 거고요. 매우 약한 염기가 되는 거고 매우 약한 산의 짝염기는 아주 센 염기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는 강산의 짝염기, 강산은 짝염기가 매우 약한 염기를 만들게 될 것이다. 여기가 짝산, 여기가 짝염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반대로 약한 산의 짝염기는 아주 강한 염기를 만들게 된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네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HA라고 하는 것이 H 플러스하고 A 마이너스가 된다고 할 때 이때 이 A 마이너스가 여기에 있는 HA의 성질을 반대로 이어받게 되는데요. 만약에 얘가 굉장히 쉽게 H 플러스를 내놓는다. 이 반응이 정반응에 치우쳐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될 확률이 높고 H 플러스가 떨어져 나왔을 때 A 마이너스가 이 전자쌍을 여기 있는 H 플러스한테 제공을 해서 가서 붙을 확률은 매우 낮을 것이다. 한마디로 얘가 염기로서의 성질은 매우 낮을 것이다. 예상하실 수가 있겠죠. 반대로 이 HA라고 붙어 있는 이 상태에서 H 플러스가 잘 안 떨어져 나와요. 그게 약산이죠. 잘 안 떨어져 나오면은 그걸 억지로 떼어냈을 때 A-는 가서 붙을 확률이 매우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거는 강한 염기가 될 것이다 하고 예상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강산의 짝염기는 약염기고 약산의 짝염기는 강염기가 된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은 브랜스테드 롤이 산염기 개념에서 짝산과 짝염기의 관계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산의 세기를 표현하는 여러 가지 방법 해가지고 나는데 제일 첫 번째가 아까 보여드렸던 산해리 상수라고 하는 Ka 값을 이용하면은 Ka가 크면은 센 산, Ka가 작으면은 약산. 그 다음에 해리 평형의 위치 이렇게 해서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H 플러스가 해리되어 있을 확률이 훨씬 높을 때가 센 산, 해리되어 있지 않을 때가 이제 약산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원래의 HA 농도에 비교한 H 플러스의 평형 농도 이걸 보시면은 H 플러스하고 원래 넣어준 농도가 거의 유사하다면 한마디로 넣어준 만큼 모조리 H 플러스가 돼버렸다라는 얘기죠. 이게 센산. 그 다음에 HA가 처음 넣어준 농도보다 매우 작다. 그러니까 붙어있는 게 더 많고 H 플러스로 떨어져 있을 확률이 매우 낮다면 그게 약산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물에 비교한 짝염기의 세기. 그래서 물보다 아주 약한 A-가 나온다면 H 플러스가 붙을 확률이 매우 낮겠죠. 그래서 물 속에 그대로 H 플러스 형태로 있을 거고요. 이거는 물보다 아주 센 염기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A-에 H 플러스가 붙어 있을 확률이 매우 높을 테니까 이게 약산일 것이다 하고 예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짝산 짝염기 관계로 설명을 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황산은 실제로 두 개의 양성자를 갖는 이양성자산이다. 두 개의 H 플러스를 떼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양성자산인데 두 번째 떨어져 나오는 H 플러스, 그러니까 첫 번째 떨어져서 이렇게 여기에 만들어졌는데 여기서 다시 H 플러스가 떨어져 나오는 것은 비교적 약한 산이다. 그래서 실제로는 첫 번째 H 플러스만 강산으로 작용하고요. 두 번째 H 플러스는 생각보다는 좀 약한 산으로 작용할 것이다 하고 예상하시면 돼요. 거기에서 이제 이 황산을 보여주면서 바로 이 탄소산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네요. 탄소산이라고 하는 것들은 분자 내에서 산성을 나타내는 양성자가 산소 원자에 결합되어 있는 산을 전부 산소산이라고 부릅니다. 대표적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질산이 있고요. 과염소산, 황산, 그다음에 여기에 인산 이런 것들이 다 산소산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황산의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O에 H가 결합되어 있죠. 여기도 O에 H가 결합되어 있고 이게 황산이고 그 다음에 인산 여기는 안 나왔는데 인산도 역시 이렇게 해서 H가 O에 가서 붙어 있고요. 이렇게 이게 인산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과염소산의 경우도 CL이 중심에 있고 여기에 O에 H가 붙어 있어서 이게 HClO4라고 하는 분자식을 가지게 되는 거고요. 질산의 경우도 NO에 O 여기에 OH 이렇게 붙어 있는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 이런 상태로 존재하는 게 질산. 그래서 전부 다 프로톤이 이런 식으로 산소에 결합되어 있는 이런 산들을 전부 산소산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산소산의 경우에는 일단 첫 번째가 중심 원자의 이 중심 원자의 전기 음성도가 산성도에 매우 큰 영향을 준다라고 볼 수 있고요. 따라서 이렇게 할로젠 원소가 있을 때가 굉장히 강한 산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게 아마 제일 센 산일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이런 질산이나 황산 이런 애들이 두 번째고 그 다음에 인산이 제일 약한 산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산소산의 세기를 비교할 때 또 한 가지가 주변에 붙어 있는 이 산소의 개수가 중심 원자는 같은데 주변에 있는 산소의 개수가 많을수록 센 산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게 과염소산인데 CL에 O가 3개가 붙어 있는 이런 거는 이제 염소산이라고 부릅니다. 얘는 여기에 있는 이 과염소산보다는 약산이 되고요. 요게 또 HOCl 그다음에 여기에 O 이렇게 되어 있는 HClO2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건 더 약산이 되고요. 그 다음에 HClO라고 하는 하이포아염소산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더 약한 산이 돼요. 그러니까 산소가 더 많아질수록 더 센 산이 된다. 그러니까 중심 원자가 같을 때만 이렇게 비교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탄소산의 특징들까지 정리를 해드렸고요. 자, 탄소 원자 골격을 갖고 있는 유기산들은 보통 카복실기를 포함하고 있다. 여기서 카복실기는 탄소 원자의 이중결합으로 산소가 하나 있고요. 그 옆에 여기는 뭐 다른 탄소들이 쭉 연결되어 있으면 되는 거고요. 여기에 OH가 결합되어 있어서 이 상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세트산이라고 하는 것도 COOH 이렇게 쓰죠. 그게 바로 이 카복실기라고 하는 이 작용기 이름을 카복실릭 애시드라는 작용기 이름으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작용기를 갖고 있는 것이 보통 유기산들의 종류가 산성을 띌 때 그 분자 모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약한 산이에요. 이런 것들은 아세트산이나 벤조산 이런 것들이 비교적 좀 약한 산으로 이렇게 존재할 수 있다 얘기죠. 아세트산이 우리가 먹는 식초잖아요. 식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약한 산에 해당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다. 여기서는 근데 이 강산이다 약산이다 이 개념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염산이나 뭐 질산이나 황산 같은 애들 이렇게 무기산 중에서 아주 강산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것보다 약한 산이라는 얘기지 이건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약산, 뭐 강산 이거는 언제나 상대적 비교지 무조건 얘는 항상 약산이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이렇게 상대적 기준으로서 약산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강산들에 비해서 약하다. 그 정도로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또 다른 산의 종류가 나오고 있는데요. 아질산. 아까 HNO3가 있었는데 이건 분명히 HNO3보다 산소산이기 때문에 이것도 약한 산이 되겠네요. 하이포화염소산 이것도 아까 HClO4보다 훨씬 약한 산이 될 거고요. 이렇게 해서 HSO4- 이 Ka 값을 보세요. Ka 값을 뒤에 지수승만 딱 보셔도 뭐가 더 센지가 쫙 나오죠. 여기 보시면은 페놀이라고 하는 게 제일 약한 산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이 암모늄 이온, 그 다음에 시아나 사야나 수소산 이렇게 해가지고 HCN이라고 하는 거 요게 나오고요. HOCl 하이포 염소산 하이포 안데 빠졌네요. 여기에 이름이 여기가 하이포 아염소산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후화된 알루미늄 이온 H2O가 알루미늄에 붙어 있는 경우 그것도 산으로 아까 작용할 수 있다고 문제에서 나왔었죠. 이게 10의 5승 정도 되고요. 아세트산이 이 정도, 그 다음에 아질산이 10의 4승 정도, HF가 또 역시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모노클로로 아세트산 이게 10의 3승, 그 다음에
아염소산이 10-2승. 황산, 아까 황산에 첫 번째 떨어져 나가고 두 번째 떨어져 나온 게 이 정도인데, 이 중에선 여기에선 얘가 세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황산이 이거보다 월등하게 센 산이겠죠. 자, 아무튼 센 산은 미포함했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염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기에 이 Ka 값을 계산할 수조차 없겠죠. 왜냐하면은 밑에는 거의 제로에 가깝고 여기는 뭐 넣어준 농도만큼이 될 테니까. 분수꼴에서 분모가 0에 가까워질수록 어떻게 돼요? 이 값은 무한대에 가까워지죠. Ka 값이 너무 커지니까 그건 계산하기가 좀 어렵다. 그런 것들을 여기다가 이렇게 기술을 해놨습니다. 자, 이게 산의 세기들을 비교한 어떤 표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 말고도 산의 종류가 너무너무 많아서 이걸 뭐 순서대로 외우고 있을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그냥 참고 삼아서 한번 봐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언젠가 시험에 나온다면 이거 참고해서 풀어주셔도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대화염기제 두 번째가 나왔네요. 상대적인 염기의 세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표 14의 2번, 그러니까 앞에서 보신 이 표를 이용해서 다음 화학종의 염기의 세기 순서로 배워라. 그러니까 짝산 짝염기 개념, 아까 설명드렸던 그 개념이에요. 여기서 H2O의 짝염기라고 한다면 H2O의 짝염기는 OH- 요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그냥 이 자체로 염기의 세기를 비교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여기다 H를 붙이면 돼요. 그럼 얘는 이게 짝 염기 형태니까 이거의 짝산 형태는 H3O 플러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얘는 HF로 보시면 되겠고, 얘는 HCl로 보시면 되고요. 얘는 HNO2로 보시면 되겠고요. 얘는 HCn으로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더 강한 산의 짝염기는 약염기가 되죠. 약염기. 그 다음에 더 약한 산의 짝염기는 강염기가 된다. 이 개념으로 이 염기들의 이 짝산의 그 짝염기 형태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염기성도 세기를 비교해 주시면 돼요. 일단 여기에 있는 애들을 산성도로 비교하면 되겠죠. 앞에서 보시면요, H3O 플러스만 안 나왔어요. H3O 플러스만. 그건 안 나왔으니까 일단 여기 없으니까 그건 제끼고, 그 중에서 아까 보셨던 것 중에 HF 같은 거 있죠. HF가 7.2 곱하기 10의 4승 이렇게 되어 있네요. HF는 7.2 곱하기 10의 4승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HCN 같은 경우에 HCl도 안 나와 있죠. 강산이에요. 그 다음에 HNO2 한번 보시죠. HNO2는 아질산이라고 해서 나왔죠. 여기 4.0 곱하기 10의 4승 이렇게 나왔고요. 4.0 곱하기 10의 4승.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또 뭐가 있을까요? HCN도 보시면은 HCN이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네요. 6.2 곱하기 10의 10승 이렇게 나왔죠. HCN은 6.2 곱하기 10의 10승. 그렇죠? 그래서 이 중에서는 HCN이 제일 약한 산이네요. 여기서는 HCN이 제일 약한 산이고, 그 다음에 여기 HNO2, 그 다음에 HF 순서대로 뭐 이렇게 쑥 보시면 되겠네요. 여기선 비슷한데 얘가 좀 숫자가 크니까 어찌됐든 그대로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랬을 때 물의 염기도가 센 산의 짝염기보다는 세지만 약한 산의 짝염기보다는 약하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물은 낮이 센 산이라고, 센 염기라고 볼 수도 없고 센 산이라고 볼 수도 없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Cl-보다는 H2O가 좀 더 약한 강염기로 보시면 돼요. 약한 산이기 때문에 HCl보단 H3O 플러스가 약한 산이기 때문에 얘가 좀 더 강염기고, 그렇지만 다른 산들의 짝염기보다는 얘가 더 좀 더 강한 염기가, 아니, 약한 염기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말이 좀 꼬이는데 HCl이 제일 강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의 짝염기가 Cl- 이게 제일 약염기. 그 다음으로 H3O 플러스가 HCl보다는 좀 약한 산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H2O가 두 번째 약염기. 그 다음에 다른 약한 산들의 짝염기가 그거보다는 더 센 염기들이다. 이렇게 비교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그 순서를 표에 따라서 보시게 되면은요,
이렇게 역의 관계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판단한 것처럼 이 순서대로 이렇게 위로 갈수록 센 산이에요. 따라서 염기는 밑으로 갈수록 강염기가 되겠네요. 강염기. 네, 그래서 그대로 보신다면은 염기의 세기는 CN이 제일 세고 NO2 그 다음에 F- 그리고 나서 H2O겠네요. 이렇게 비교해 주시면 되겠고 CL이 제일 약한 염기.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순서가 쫙 나왔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판단한 대로고 H2O하고 CL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 기준에서 벗어난 애들이라서 이렇게 따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화형 예제 14의 2번을 하나 더 같이 풀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산과 염기로서 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물은 보통 여기 써 있죠. 양쪽성 물질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 양쪽성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자신보다 센 산과 만나면은 센 산과 반응할 때는 염기로 작용하게 돼요. 그 다음에 자신보다 센 염기와 반응할 때 이렇게 센 염기와 반응할 때는 센 산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산으로도 작용할 수 있고 염기로도 작용할 수 있는 게 바로 물이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H2O에다가 H 플러스를 넣어버리면은 H3O 플러스가 되니까 이땐 얘가 염기가 되는 거고요. 또 하나 H2O에다가 OH 마이너스를 넣어서 OH 마이너스가 이 수소를 뜯어내 버리면은 얘가 OH 마이너스가 되고 H2O가 하나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될 땐 얘가 산으로 작용한 거예요. 이렇게 산으로도 작용하고 염기로도 작용하고 그럴 때를 양쪽성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여기 다 나와 있죠. 그래서 물과 물이 만나서 얘가 이쪽에 있는 이 비공유 전자쌍의 H 플러스 하나를 받아들이게 되면 H3O 플러스가 되죠. 그럼 얘는 염기로 작용하고 얘가 산으로 작용한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물인데 얘는 산으로 얘는 염기로 작용하니까 양쪽성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런 암모니아 같은 애들도 비슷하게 작용할 수 있어서 하나가 암모늄 이온이 되고 하나는 암모니아 음이온이 되는 이런 식으로 될 때도 역시 양쪽성이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얘네들보다는 위에 있는 물이 이렇게 될 확률이 월등하게 높기 때문에 물을 주로 양쪽성이라고 부른다 그 얘기고요. 이런 반응들을 보통 이렇게 같은 분자들끼리 서로 만나가지고 이온이 만들어지죠. 하나는 플러스가 하나는 마이너스가 되죠. 이런 반응을 자동 이온화 반응, 오토 아이오나이제이션 이렇게 얘기하죠. 그걸 보고 자동 이온화 반응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물이 바로 그래요. H2O하고 H2O가 가만히 있기만 해도 지들끼리 알아서 H3O 플러스와 OH 마이너스로 이온이 만들어지는 이런 반응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걸 대표적으로 자동 이온화 반응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물의 자동 이온화 반응은 이렇게 좀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에 대한 평형식은 이렇게 되는데 KW라고 쓰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것도 평형상수식에서 따온 거예요. 평형상수식 이거는 분모가 H2O겠네요. H2O 그게 두 분자죠. 그 다음에 위에는 H3O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 이렇게 써줄 수가 있는데 문제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게 용매자 용질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항상 상수값이에요. 상수값. 상수값이라서 그냥 상수항을 이쪽으로 넘겨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때 KW라고 워터에서 따온 거죠. 이렇게 써버릴 수가 있고 그러면 분자에 해당하는 H3O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에 해당하는 농도값만 남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물의 이온곱 상수 내지는 물 해리 상수, 물의 해리 상수 이렇게라도 설명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물의 자동 이온화 상수라는 말도 쓰고 있습니다. 물이 얼마나 쉽게 H3O 플러스와 OH 마이너스로 해리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을 표기해 주는 것이 바로 KW고요. 실험 결과 25도씨에서 H 플러스가 하나 만들어지면 OH 마이너스도 농도는 똑같겠죠. 그래서 제곱을 써주시면 되는데 그 값이 보통 1.0 곱하기 10n 7승몰 정도가 나온대요. 예, 그래서 KW 값은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25도씨에서 1.0 곱하기 10n 14승. 왜?
이거랑 값이 같으니까 이걸 곱해버리면 이렇게 10의 14승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물의 이온 곱상수, 물의 자동 이온화 상수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판단하느냐, 바로 이 KW 값이 수용액에 무엇이 녹아있건 없건 뭐 아무 상관없이 물 자체가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로 해리가 되는데, 이 값이 상수예요, 상수. 그래서 이게 증가하게 되면 얘 값은 줄어들게 되고요. 이 값이 증가하면 얘 값은 줄어들어서 항상 1.0 곱하기 10-14승을 유지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중성용액에서는 H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가 완전히 똑같은 농도비를 가지게 될 것이고, 산성용액에서는 H 플러스가 OH 마이너스보다 훨씬 많고, 염기성용액에서는 OH 마이너스가 H 플러스보다 훨씬 높은 값을 가져서 이 값들의 곱이 언제나 1.0 곱하기 10-14승을 유지하게 된다 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경우에 이걸 가감해서 모두 값은 똑같이 1.0 곱하기 10-14승, 온도가 25도씨면 항상 이 값을 유지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요, 대화형 예제 세 번째를 보시죠. H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 계산해서 그 한번 계산해봐라 그런 얘기예요. 25도씨에서 다음 각 용액에 대해 H 플러스 또는 OH 마이너스를 계산하고 용액이 중성인지 산성인지 염기성인지 말하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1.0 곱하기 10-5승이 OH 마이너스의 몰 농도예요. 그러면은 그냥 대입만 해주시면 돼요. KW 값은 언제나 1.0 곱하기 10-14승이니까 H 플러스 이온 농도는 모르겠고요. 이때 OH 마이너스 이온 농도가 1.0 곱하기 10-5승이라고 나왔죠. 자, 그러면 이걸 그대로 풀어주시면은 H 플러스 이온 농도가 얼마인지가 나옵니다. 어떻게 해요? 1.0 곱하기 10-14승을 1.0 곱하기 10-5승으로 나눠버리면 되죠. 이거는 얼마가 될까? 1.0 곱하기 10-9승이 나오겠네요. 이렇게. 그래서 H 플러스 이온 농도가 10-9승이고, 그에 비해서 1.0 곱하기 10-5승으로 OH 마이너스 이온 농도가 훨씬 높기 때문에 몇 배가 높아요? 만 배가 높네요. 만 배. 10의 4승만큼 높으니까 염기성일 것이다 하고 예상하시면 돼요. 이거는 염기성. 그런 식으로 한다면 얘는 중성일 거고요. 얘가 10몰 농도의 H 플러스가 있다, 이렇게 돼 있죠. 10몰이면은 10 곱하기 X가 1.0 곱하기 10-14승, 이게 또 나와야 돼요. 그러면은 X가 OH- 이온 농도가 되는 거고요. 이 농도는 1.0 곱하기 10-14승을 다시 10으로 나누게 되는 겁니다. 그럼 10으로 나눠버리면은 이건 또 얼마겠느냐? 10-15승이 돼버리겠네요. 그래서 굉장히 강한 산성이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OH- 이온 농도가 10-15승 밖에 없다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이건 아주 강한 산성, 이렇게 판단을 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물의 이온곱 상수 KW 값에 의해서 아주 간단하게 용액의 액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라는 얘기까지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예제 14의 4번, 물의 자동 이온화 내지는 자체 이온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60도씨, 25도씨에서는 1.0 곱하기 10-14 14승이에요. 근데 60도씨에서는 조금 숫자가 커졌어요. 마이너스 값이기 때문에 지수승이. 이 숫자는, 이 지수승은 작아질수록 더 큰 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많이, 온도가 올라가니까 좀 더 많이 이온화가 되는 겁니다. 르샤틀리의 원리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이 다음 반응이 발열인지 흡열인지 예측하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H2O 두 분자가 H3O 플러스 OH 마이너스가 되는데, 온도가 25도실 때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25도씨에서는 1.0 곱하기 10-14승이었고요. 60도씨가 되니까 1.0 곱하기 10-13승이 됐어요.
이렇게 되면서 증가하는 겁니다. 증가. 그러니까 요거는 온도가 높아지니까 더 많이 해리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H2O가 H2O랑 만나서 H3O 플러스와 OH 마이너스가 만들어지는 반응은 열을 가해주니까 더 이쪽으로 치우치죠. 정반응이 우세해지죠. 이거는 흡열입니다. 흡열. 열을 제거하려는 방향으로 평형이 이동할 테니까요. 자, 그 다음에 60도씨 중성용액에서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를 계산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한마디로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3승이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 이온 농도 요 곱이랑 똑같다 그런 얘기죠. 그 얘기는 이때 중성이니까 이 두 개가 같은 농도를 가지고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3승의 루트를 씌워버리면 되겠네요. 루트. 자, 그 값은 3.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 나오네요. 이렇게. 그래서 원래 아까 25도씨에서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 각 이온의 농도, 중성에서 H 플러스나 OH 마이너스의 농도였는데 그보다 3배만큼 증가했네요. 네, 그래서 설명해 놓은 것처럼 kW 값이 온도에 따라서 증가하니까 에너지를 반응물로 생각한다면 흡열 반응일 것이다. 열을 흡수해서 열을 없애는 방향으로 정반응이 유리해졌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60도씨에서 이대로 계산해 보시면 좀 전에 제가 계산한 것처럼 이렇게 3.0 곱하기 10의 7승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그래서 여긴 3승인데 3승으로 써놨죠.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바로 농도까지도 계산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